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방 안전 분야죠. 이번에는 좀 소방 안전 분야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논의됐던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이제 나눠졌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법률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냥 법률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점검, 시설 점검이나 자체 점검 제도고 또 하나는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과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걸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법률이 나눠졌다는 거는 둘 다 강화했으니까 합치지 않고 나눈 거죠. 나누면 각각의 해야 될 일이 좀 강화됐다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좀 이렇게 나눠지면 행정구역도 그렇고 이렇게 나누면 업무가 좀 더 나눠지다 보면 많아져요. 자, 일단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원래는 자격증은 있긴 한데 특정 소방 대산물에 대한 관계인에 대한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존에 있던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눠졌으니까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하는 건 똑같은데요. 뭐 등급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선임해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아마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좀 관심이 없고요.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요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이제 자격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시험 보실 분은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 조문은 좀 뭐 관련된 자격증에 관련된 조문이란 얘기고 벌칙은 자격증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근데 그 자격증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등급별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격증을 소지한 걸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증에서 너 당장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노동법하고 위배되니까. 그래서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30조 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이 법을 시행하는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주는 거죠. 일단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일단 봐주고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라.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걸로 본다. 이제 자격시험을 좀 관심 있는 분은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 소방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 특히 전기, 가스 안전관리자 등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다른 안전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까지 하는 것은 겸할 수 없다라고 법 조문에 정해놓고 대신 특별한 규정 있는 조항은 예외로 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일단은 겸직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 소방청 보도자료의 배포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이 있는데 현 소방시설법상 특급 1급 안전관리 대상물을 의미한다고 보고 여기 있는 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이어야겠죠?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요즘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은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분명히 겸직하면 이것도 과태료가 아까도 300, 얘도 300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요거 예외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예외니까 말 그대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 관리 권한, 이거는 권한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권한이라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자 같은 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이거는 되게 복합 건물, 되게 큰 건물, 이런 걸 관리하시는 소장님들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 관리 권한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따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의 총괄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이거 조금 더 내용을 볼게요. 개정 전에는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공동으로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여긴 분리됐는데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서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권한별로, 관리 권한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 그리고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라. 특히 복합 건물, 특정 소방 대상 건물에 대한 첨언은 요 밑에 있어요. 복합 건축물,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지하 상가 있는 데 있죠. 요즘 지하에 인공 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 특히 강남 지하도 같아요.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권한의 조정, 관리의 권한이 많아, 관리를 해야 될 그 구역이 많아서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 권한을 조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라. 이거는 권한별로 해야 됩니다. 공동소방관리,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 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대단지나 집합, 건물, 상가가 되게 지하에 많이 나열되어 있고 이런 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보단 사이즈가 되게 크죠. 이것도 똑같이 제대로 안 하면 벌금은 얼마? 300만원.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관련도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해라 했는데, 자체 점검하는 거에 더 추가돼서 소방시설물의 자체 점검 결과 조치를 했다. 기록하셔야겠죠? 점검 기록표도 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아요. 좌동 똑같고 점검 실명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무래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명제는 거기다 붙이겠죠. 그것 때문에 얘는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 소방시설 관리업자라고 하면 소방시설 관리 우리 대행하잖아요. 그런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자체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점검 능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분들 자격증 따신 분이 계속 하셨죠. 근데 그 자체의 그 관리인들은 자기들의 점검 능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조항상 구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자기네들이 대행업체들이 점검하거나 하는 분들이 시험 보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는 참고만 하시고 우리하고 크게 해당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에 필요한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업체가 다만 팔 수도 있다. 아니면 너무 최저가로 해서 그 점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표하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이를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관한 표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추후에 무슨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점검을 강화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물이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산사태로 건물 일부가 갑자기 소실됐거나 그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자체 점검 면제 및 연기 신청. 천재지변으로 일정 사유가 뭐 점검이 어렵다. 그러면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특별한 거니까 웬만하면 대부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체 점검 후 조치사항, 중대사항으로 이제 위반이 됐다. 그러면 특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리인, 아까 했던 건물들 지체 없이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에요. 그래서 지체 없이 아마 기간이 되게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긴 그 말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점검 기록표를 부착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점검 기록부 부착을 좀 떠나서 자체 점검 결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표에 기록해서 게시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좀 자세히 좌우 조문을 확인하셔서 전과 후를 확인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한 업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 여긴 금액이 다 300이네요.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여기 다시 요약하면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부터 적용을 하고 개정 규정은 다만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환경, 친환경 자동차 그쪽 부분은 마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